그런 말 한 적 없는데? 네가 너무 예민한 거야. 혹시 이런 말을 자주 듣고 계신가요? 분명히 일어난 일인데 상대방은 아니라고 합니다. 분명히 들은 말인데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기억한 건가 싶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내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이상한 사람인 건 아닐까? 만약 지금 이런 생각이 들고 있다면 당신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가스라이팅이 정확히 무엇인지, 가스라이터가 사용하는 7가지 핵심 기법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늪에서 빠져나오는 구체적인 방법까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은 교육적 목적으로 제작되었으며 누군가를 조종하라는 것이 아니라 조종당하지 않기 위한 방어 지식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자신을 보호하는 강력한 무기를 하나 갖게 될 것입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의 유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이 단어는 1944년에 개봉된 영화 가스등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화 속 남편은 집안의 가스등 밝기를 몰래 조절하면서도 아내가 어둡다고 말하면 그건 네 착각이라고 부정합니다. 아내는 자신의 감각조차 믿지 못하게 되고 결국 스스로를 미쳤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가스라이팅의 본질입니다. 상대방의 현실 이식 자체를 흔들어서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고 궁극적으로 가스라이터에게 의존하게 만드는 심리적 조종 기법입니다. 가스라이팅은 한 번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서서히, 아주 천천히, 물이 돌을 깎듯이 진행됩니다. 그래서 당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합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팅이 다른 심리적 학대보다 더 위험한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터는 구체적으로 어떤 기법을 사용할까요? 지금부터 7가지 핵심 기법을 하나씩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법, 부정과 기억 조작입니다. 가스라이터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기법입니다. 분명히 일어난 일을 부정하고 상대방의 기억을 왜곡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제 분명히 약속 시간에 1시간이나 늦었습니다. 그래서 왜 늦었냐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뭔 소리야? 나 제 시간에 왔는데? 네가 시간을 잘못 기억하고 있는 거야. 처음에는 아니 분명히 늦었는데 하고 반박합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너무나 자신 있게 아니라고 하면 슬슬 내가 잘못 기억한 건가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이 기법의 핵심은 반복입니다. 한두 번이면 그냥 넘어갑니다. 하지만 수십 번, 수백 번 반복되면 자기 기억에 대한 신뢰가 무너집니다. 결국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내 기억이 맞는지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것이 가스라이터가 원하는 첫 번째 목표입니다. 두 번째 기법, 감정 무효화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감정 자체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행동 때문에 속상해서 표현하면 이런 반응이 돌아옵니다. 그걸로 화를 내? 너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보통 사람은 그런 걸로 기분 나빠하지 않아. 너 원래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했어? 이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신의 감정 자체를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화가 나는데 화를 내면 안 되는 걸까? 슬픈데 슬퍼하면 내가 이상한 걸까? 이렇게 자기 감정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감정적 판단을 가스라이터에게 의존하게 됩니다. 내가 지금 화를 내도 되는 건지, 슬퍼해도 되는 건지 상대방의 허락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법, 고립시키기입니다. 가스라이터는 피해자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서서히 떼어놓습니다. 하지만 직접적으로 만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훨씬 교묘합니다. 너 그 친구 만나고 오면 항상 기분이 안 좋아지더라. 걔가 진짜 너한테 좋은 영향을 주는 건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주변 사람들에 대한 불신을 심어놓습니다. 왜 고립시킬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변에 비교 대상이 있으면 가스라이팅이 들통나기 때문입니다. 친구에게 이런 일이 있었어 하고 말하는 순간 친구가 그건 좀 이상한데 하고 반응하면 피해자도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가스라이터는 이것을 차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하나둘씩 끊어내고 자신만이 유일한 소통 창구가 되도록 만듭니다. 네 번째 기법, 간헐적 강화입니다. 이 기법은 가스라이팅에서 가장 교묘하고 강력한 기법입니다. 항상 나쁘게만 대하면 오히려 피해자가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터는 학대와 사랑을 번갈아 줍니다. 어제는 무시하고 차갑게 대하다가 오늘은 갑자기 너무 다정하게 대합니다. 어제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집니다. 꽃을 선물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세상에서 네가 제일 소중해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심리학에서 가변 비율 강화라고 불리는 원리입니다. 슬롯머신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언제 당첨될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동전을 넣게 됩니다. 가스라이팅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다정한 모습이 돌아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한 번의 다정함을 기대하면서 학대를 참게 됩니다. 아, 역시 원래는 좋은 사람이야. 어제는 기분이 안 좋았던 거겠지. 이렇게 합리화하면서 관계에 머물게 됩니다. 다섯 번째 기법, 투사입니다. 투사란 자기 안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가스라이터 자신이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오히려 상대방에게 넌 왜 항상 거짓말을 해? 라고 다그칩니다. 자신이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면서 너는 왜 이렇게 감정 기복이 심해? 라고 비난합니다. 자신이 이기적이면서 넌 항상 자기밖에 모른다고 공격합니다. 이 기법의 효과는 이중적입니다. 첫째, 자신의 문제를 은폐할 수 있습니다. 둘째, 상대방을 방어적인 위치에 놓이게 합니다. 내가 거짓말쟁이라는 누명을 써야 하니까 원래 따지려던 문제는 잊어버리고 자기 변호에 급급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화의 주도권은 항상 가스라이터에게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기법, 사소하와 비교입니다. 당신의 성취, 고민, 감정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기법입니다. 직장에서 승진했다고 기쁘게 말하면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더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하고 깎아내립니다.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받고 싶어서 이야기하면 세상에 그것보다 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너는 그 정도로 힘들다고 그래? 하면서 고민 자체를 사소한 것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런 말을 반복적으로 들으면 자존감이 바닥까지 떨어집니다. 내 성취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고민은 별것 아니며 나라는 사람 자체가 별 볼 일 없다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자존감이 무너진 사람은 떠날 힘이 없습니다. 이게 없으면 누가 나를 좋아해 줄까? 이 관계를 떠나면 나는 혼자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발목을 잡습니다. 일곱 번째 기법, 이중구속입니다. 무엇을 해도 틀리게 만드는 상황을 설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연락을 자주 하면 왜 이렇게 집착해? 라고 하고 연락을 안 하면 나한테 관심도 없지? 라고 합니다. 의견을 말하면 왜 이렇게 고집이 세? 라고 하고 의견을 안 말하면 왜 아무 생각이 없어? 라고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해도 비난받는 상황이 반복되면 결국 아무런 행동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학습된 무기력 상태에 빠지는 것입니다. 뭘 해도 혼나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면 가스라이터의 지시만 따르게 됩니다. 가스라이터가 원하는 완벽한 통제 상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7가지 가스라이팅 기법을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이 7가지 기법이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사용되면 피해자는 자기 기억도, 자기 감정도, 자기 판단도, 자기 가치도 믿지 못하는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가스라이터에게 완전히 의존하는 상태, 그것이 가스라이팅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렇다면 가스라이팅은 왜 그렇게 효과적일까요? 여기에는 심리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입니다. 다른 사람의 반응을 통해 현실을 확인합니다. 이것을 사회적 현실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웃기면 다른 사람도 웃으니까 아, 이게 진짜 웃긴 거구나 하고 확인합니다. 내가 슬프면 다른 사람도 그건 슬픈 일이야 하고 공감해 주니까 내 감정이 정상이구나 하고 확인합니다.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이 지속적으로 네 인식이 틀렸어 라고 말하면 사회적 현실 자체가 왜곡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그 사람의 반응에 더 많이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은 연인, 부부, 가족, 친한 친구 같은 가까운 관계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합니다. 낯선 사람이 네가 틀렸어 하면 무시할 수 있지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같은 말을 하면 무시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스라이팅은 인지부조화를 이용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믿음과 이 사람이 나를 조종하고 있다는 현실 사이에서 인지부조화가 생깁니다. 이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뇌는 더 쉬운 쪽을 선택합니다. 이 사람은 좋은 사람이니까 내가 잘못 느낀 거겠지. 이렇게 자동으로 합리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가스라이팅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기록하세요. 가스라이팅의 핵심은 기억과 현실 인식을 흔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흔들리지 않는 기록이 있으면 됩니다. 대화 내용을 메모하세요. 날짜와 시간, 무슨 말을 했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적어두세요. 문자나 카카오톡 대화는 캡처해서 보관하세요. 나중에 그런 말 한 적 없어 라는 부정이 돌아올 때 기록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둘째, 외부 관점을 확보하세요. 가스라이터는 당신을 고립시키려 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외부와 연결을 유지하세요.
신뢰할 수 있는 친구, 가족 또는 전문 상담사에게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하세요. 외부 사람의 시선은 거울과 같습니다. 가스라이팅의 안개 속에서 현실을 비춰주는 거울입니다. 다른 사람의 객관적인 반응을 통해 내 감정이 잘못된 게 아니었구나 하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 자기 감정을 신뢰하는 연습을 하세요.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감정을 무효화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니 의식적으로 자기 감정을 인정하고 존중하세요. 지금 화가 나는 건 당연한 거야. 지금 슬픈 건 정상이야. 내 감정에는 이유가 있어. 이렇게 자기 감정을 스스로 확인해 주세요. 누군가의 허락이 없어도 당신의 감정은 유효합니다. 넷째, 경계를 설정하세요. 가스라이터에게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그런 방식으로 대화하고 싶지 않아. 내 기억과 감정을 부정하는 건 받아들이기 어려워. 이렇게 분명하게 선을 그으세요. 물론 가스라이터는 이 경계를 무시하거나 또다시 당신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계를 세우는 행위 자체가 자기 자신에게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나는 이렇게 대우받아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입니다. 다섯째,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가스라이팅의 피해는 생각보다 깊습니다. 자존감 붕괴, 불안장애, 우울증, 복합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 힘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면 전문 심리상담사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도움을 받으세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한 가장 용감한 선택입니다. 여섯째, 떠나는 것도 선택지입니다. 가장 어려운 이야기지만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모든 관계가 회복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는다면,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떠나는 것도 하나의 선택지입니다. 떠나는 것은 포기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꼭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당신이 예민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부족해서 당한 것이 아닙니다. 가스라이팅은 가스라이터의 문제이지 피해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당신의 기억은 유효합니다. 당신의 감정은 정상입니다. 당신의 판단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작은 빛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주변에 가스라이팅으로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의 현실을 되찾아주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이런 심리학 컨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심리학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